네, 봉산탈춤 3차 시 오늘은 학습활동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학습활동 문제 선생님이 너무 쓸 것이 많아서 미리 좀 써놨거든요. 자, 이 작품에서 골개미가 잘 드러나는 장면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우리 이 단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왼쪽 잠시 볼게요. 작품에 나타난 익살스러운 표현과 그 효과를 파악해 봄으로써 전통극의 주요 특징인 해학성을 이해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해학적이다 라는 작품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미의식이 골개미예요. 그러니까 골개미와 해학적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네요. 자, 미적 범주에는 사실 네 가지의 미적 범주가 있어요. 우리 그냥 미적 범주 배우고 갑시다. 미적 범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실제 문학 안에서만 해당하는 말들은 아니었어요.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운 골개미 먼저 볼게요. 골개미는 우스꽝스럽게,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면서 그 웃음을 자아내는 그 미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반대되는 느낌이 비장미입니다. 대단히 슬픔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비장하다 해서 비장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거예요. 자, 대상이 너무 대단해. 그래서 그것을 숭배해. 그리고 찬양해. 이런 것들에서 등장하는 미적인 범주, 숭고미. 대상이 한없이 높아요. 그런데 대상을 그저 자기와 동등하게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우아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미적인 범주를 구분하는 문제도 가끔은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문학에서는 그래도 가끔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알아두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대상을 우스꽝스럽고 해학적으로 표현하면서 드러나는 그 골개미가 잘 드러나는 장면에서 사용된 표현법만 정리해 봅시다. 쌤이 알려줬던 그 모색을 마모색으로 이렇게 할 때는 결국 생김새라는 모자를 털모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같은 뜻의 같은 소리를 내는데 뜻은 다른 동음 이의어를 통한 언어 유희를 사용했었죠. 자, 두 번째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그 인물을 완전 희화화 시켰던 표현이었죠. 거기에서 사용됐던 표현 방법들은 이마, 턱, 눈, 코 이렇게 쭉 나열을 했었잖아요. 열거. 그리고 대단히 과장된 표현이었죠.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인물을 희화화하죠. 그 다음번에 등장했던 것 영감 길었다 짧았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했던 표현들. 자, 일단 대꾸가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짧게 너무 길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자, 그래서 일단 그것 또한 과장이라고 본다면 해학적인 과장과 그리고 대꾸가 있으면서 재밌게 표현했던 거.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육과장 양반춤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양반춤의 내용만 정확하게 아시면 여기서는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제 육과장 양반춤은 일단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잘 모르는 말들 선생님이 본문 해석하듯이 들어가겠습니다. 말뚝이는 어떤 존재냐? 말뚝이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 다음 구절을 봐야 알 수 있어요. 번거지 쓰고 채찍을 들었다. 아, 채찍을 들었다는 걸 봐서 말을 끄는 사람이구나. 자, 양반들 앞에서 말을 끄는 존재, 말뚝이. 자, 여기서는 양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양반을 모시면서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양반을 조롱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 양반 과장의 말뚝이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양반 삼형제가 드디어 따라 나오는데요. 양반 삼형제의 우스꽝스러운 표현들이 등장해요. 자, 여기선 양반을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는가, 양반을 어떻게 조롱하면서 양반을 풍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자, 말뚝이 뒤를 따라서 점잔을 피우지만 어색하게 춤을 춘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한 일단 점잖은 척은 해. 양반을 희화화하는 표현들. 일단 얘네들은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이 등장해요. 점잖은 피하니까 위선적이지만 어색한 춤을 추는 거야. 네. 일단은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등장하는데 첫째는 새님, 둘째는 서방님, 셋째는 도련님이에요.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부분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조롱을 해도 요런 조롱은 바람직하진 않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신체적 결함이에요. 신체적인 결함, 그리고 특히나 현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놀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일단 그 당시로서는 일단 그 장애로 인한 그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련님의 대사가 전혀 없어요. 도련님은 정말 여기서 가장 부족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면서 방정맞게 굴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희화화하고요. 행동이 부족한 거죠. 양반답지 않은 그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양반을 희화화하고 있다. 양반을 놀리면서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낯선 거 하나 또 찾아볼까요? 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해야 될까? 부채와 장죽이라든가 흰 창옷의 관이라든가 남색 회자 복권 요런 단어들에서는 실제로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권위 그것 또한 당연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품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상하게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탈을 좀 볼까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즐겁게만 보여주기가 참 그러는데 네, 일단 한번 인터넷에 보여주는 그들의 한번 검색 한번 봅시다. 말뚝이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양반들은 하나같이 다 우스꽝스럽게 언청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언청이가 두 줄짜리 언청이, 한 줄짜리 언청이, 그 다음에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진 존재로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났던 신체적 결함으로 이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말뚝이가 이렇게 춤을 추고 나타나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단어 쉬. 아까 영감님이 썼던 단어와 똑같다. 그치? 자, 일단은 자, 음악을 멈추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또 있었죠? 음악과 춤을 멈추게도 하고 관객의 주의를 환기. 자, 이제부터 너희들 말 들어라 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양반과장은 똑같은 구조가 반복돼요. 양반 나오신다 하고 일단은 맨 첫 번째는 양반의 권위를 등장을 시켜요. 양반의 위엄, 양반의 권위 이것을 쫙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양반을 깔아뭉개요. 자, 한번 그 깔아뭉개는 장면도 같이 봅시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어떻다? 계잘량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자, 양반을 깔아뭉갭니다. 어떻게 깔아뭉개나요? 자, 계잘량은 뭐야? 개가죽이야. 그 다음에 개다리야. 개가죽의 개다리. 원래 소반이라고 해서 그 쟁반 같은 것들에 개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옛날에 그 양반들한테 그 음식 같은 거 갖다 줄 때 쓰는 그런 쟁반의 종류예요. 자, 양반이라는 것은 원래가
왜 두 양자를 쓰는지 아세요? 예, 두 개의 동반과 서반을 합친 말이에요. 자, 동반과 서반을 합쳐서 양반이라 불렀는데, 동반은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양반이죠. 문관. 글 공부하시는 분들. 서반은 무관이에요. 전쟁에 참여하셔야 되는. 자, 이 둘을 합쳤던 양반. 이들은 실제로 그 예전에는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계층 자체였어요. 특권 계층이었는데, 지금 왜 이토록 양반이 조롱을 당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나중에 사회의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구조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양반 나오신다. 양반의 위험을 살짝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깔아뭉개고요. 양반을 바로 조롱해요. 그러면 양반들이 화를 내요. 이게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라서, 자, 먼저는 양반이 자기의 위험을 보여주다가 양반을 조롱하니까 양반이 화를 내죠. 그러면 똑같은 말로 양반을 다시 어릅니다. 아, 이 양반들 어찌 됐는지 모르겠소. 노론소론 호조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의 삼형제 무시 나오셨나고 그러하였소. 자, 말뚝이가 변명을 해요. 변명이랄 것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 그냥 반복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여기에 빠져있네요. 양반들 그 다음 대사부터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생원이라네 이러면서 춤을 춰요. 자, 여기는 그러니까 양반이 안심해. 딱 요 구조로 계속 대사가 반복돼요. 자, 그 다음 대사에서도 양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 살짝 보여주는 듯 하다가 양반을 확 조롱해. 깔아뭉개. 그리고 나서 양반이 화를 내. 그리고 나서 말뚝이가 똑같은 말로 다시 말을 해주면 양반이 하면서 양반이 또 안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의 바보 놀리기 수준이죠. 네,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조롱하고 놀리는 것이 양반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반과장은 따로 동영상으로는 보여주지 않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지만 말만 좀 어려운 듯한. 자, 나는 그 당시 시대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이게 바로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는 일단 전란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실 많은 것들이 바뀌죠. 조선 후기는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조금 무너져요. 전통적인 신분제도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농공상, 양반이 가장 높고, 네, 그 다음에 다른 신분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무너져요. 이게 점점 무너지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부유한 양인들은 호적을 새로 만들거나 족보를 위조했다고 했어요. 자, 일단 양반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원래 그 군역 같은 것들에서 면제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양반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웠다면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양반은 존경받는 계층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쟁에 농민들은 전부 참여하고 백성 평민들은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양반들은 다 빠졌단 말이야. 점점 양반은 정신적인 지도층도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력에 의해서 신분제도가 개편돼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신분제도를 그냥 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신분 구조가 좀 재편돼. 돈 없는 양반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요런 것들이 반영되었던 작품 하나만 생각하고 가자. 여러분들 허생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박지원의 양반전도 쓰시거든요. 이 양반전이 어떤 내용이냐면 돈 없는 양반이 너무 가난하다 못해 이 양반을 그 동네에 사는 잘 사는 사람한테 그 양반권을 팔아요.
그런데 이 양반전에서는 실제 양반이란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이며 얼마나 문제 있는 족속인가 이것들을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조선 후기에 양반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사회적인 이런 현상들이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죠? 봉산탈춤에서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양반을 말뚝이가 희화화하죠. 양반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상이 반영돼요. 자연스럽게 양반이라는 제도 자체가, 양반이라는 계층 자체가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것이 작품 안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그냥 살짝 보고 갈게요. 자, 이것은 유치진의 소라는 작품이에요. 유치진의 소라는 작품이고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그런 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대 사실주의 극의 대표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그게 갈래 흐름에서 일제시대 때 신극운동에 의해서 사실주의 연극들이 보여진다고 하였죠. 그것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열심히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무대예요. 자, 이 무대를 한번 보시오. 봉산탈춤하고 이것이 비교가 가장 크게 되겠죠. 자, 무대 그냥 줄줄이 읽기보다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다음 쪽에 나오죠. 이 1935년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잘 만든 무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 무대 그대로 아주 사실적으로 무대를 등장을 시켰어요. 자, 유치진의 소에서 나타나는 이 무대를 보면요. 어때요? 객석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자, 이 무대의 특징이 뭐다? 객석과 분리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봉산탈춤은 어땠어요? 봉산탈춤은 전혀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죠. 자,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봉산탈춤 이 밑에다 써볼까요? 봉산탈춤의 무대 장치는 특별하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것의 장점은 뭐였을까요? 일단은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대단히 가까워져요. 실제로 우리가 동영상에서 같이 본 그것은 무대 위에 올렸잖아요. 미알과 영감이 무대 위에 계신단 말이야. 그런데도 관객한테 영감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미알이 뭐라 그래? 아, 키 크고 코 크고 잘생긴 총각이라고 했나? 나랑 같이 우리 영감 묻읍시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마당에서 벌어진 마당 그 안에서 이렇게 관객들과 벌어졌다면 아마 누군가 관객 한 명 정도는 끌려 나갔을걸요. 남자 중에서 멋진 남자 미아리 끌고 나와서 나랑 같이 묻읍시다. 그러면은 이제 관객도 뭐 그럽시다. 아, 이래가면서 서로 같이 극 안에 이야기를 같이 들어가는 식으로. 자, 이렇게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을 때는 시공간적 제약이 없어져요. 이 시공간의 배경에 제약이 있잖아요, 원래는. 자, 유치진의 소에서 만약에 이 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무대 장치가 계속 가지.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그러면 무대 장치 바꿔야죠. 여러 사람 나와가지고 그거 들고 옮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봉산탈춤은 어때요? 시공간적 배경에 제약이 전혀 없어. 전체 7과장이나 되는데 때로는 그 장소가 절 바로 앞이었다가 때로는 그 장소가 양반들이 나온 곳이 되었다가 때로는 그 장소가 굿하는 장소가 되었다가 이렇게 시공간적 배경에 제약이 없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다? 다양한 장면이 연출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내용은 자세하게는 보지 않고 다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자, 봉산탈춤 다음 학습지 1번하고 준비해 2번은 주세요. 우리 먼저 했잖아요. 자, 7과장 미알춤의 표현상의 특징 볼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해학이죠, 해학. 예. 일단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이거 뭐 동음이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 대꾸법 등이 등장을 했었고요. 대단히 우스꽝스러워요. 해학성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골개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이것도 하나 적어 놓을게요. 골개미. 좀 반복되어야 여러분들 기억도 나겠죠? 같은 구절을 반복 사용해서 리듬감도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자가 무슨 뜻인가요? 예, 한자가 뭐예요? 중국에 있는 고사, 우리나라 고사들을 활용해서 작중 상황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보면 서민계층의 비속어와 양반계층의 한자어가 다 드러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었지? 언어의 이중성. 자, 미알춤의 연극적 특징도 볼까요?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특별한 무슨 장치가 없어? 무대 장치가 없어. 아까 근대 사실주의 연극하고 비교할 수 있었죠. 무대 장치가 없다 보니까 시 공간적 제약이 없으니 다양한 장면이 연출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쌤이 학교에 있다는 게 드러났네요. 자, 그 다음에 극중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던 분. 네, 악공이시죠. 네. 악공의 극중 개입이 빈번하고 악공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희극적인 과장과 서민적 표현을 통해서 서민적 활력과 소박함이 잘 나타난데 이 연극적인 특징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7과장 미알춤 유사한 대사 구조가 반복되죠. 미알과 악공의 대화, 영감과 악공의 대화 두 가지 대화는 실제로 똑같아요. 이렇게 반복되면서 등장했던 어떤 효과라고 할까요? 자, 그 효과 가장 중요한 효과는 일단 말로 외우기가 쉬워져요. 구비전승을 유리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되게 재밌어요. 극적 흥미를 유발해요. 그 다음에 우리 학습활동에서 봤던 양반춤입니다. 양반의 어떤 점들을 일단 풍자하고 있는지 잘 봐주세요. 우리는 말뚝이하고 양반 삼형제는 어느 정도 봤는데 취바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작품에 6과장의 거의 마지막쯤에나 등장합니다. 이 상인계층이에요. 말뚝이는요, 양반들한테 겉으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반이 무능함과 아주 양반들이 여기서는 아주 능력 없는 존재와 그리고 겉으로만 젠체하는 허위의식 같은 것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양반에게 도전적인 어떤 서민계층을 상징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아주 멋진 존재로 말뚝이가 등장하고요. 양반 삼형제는 신체적 결함과 어색한 행동을 통해서 희화화되고 있고요. 말뚝이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무능력 같고 허위의식에 가득 찬 이런 양반 계층을 상징하고 있고요. 취바리는 경제력으로 바탕으로 세력을 갖고 있지만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불을 쌓아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취바리는 조선 후기 신흥 상인 계층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조선 후기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제도가 개편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을 바탕으로 할 때 취발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 사회상을 반영하기도 하지요. 봉산탈춤 제6과장 양반춤에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특징인 신분제를 요거는 좀 정리할게요. 신분제의 혼란으로 인한 양반의 몰락, 그 다음에 상업의 발달로 인한 신흥 어떤 계층의 등장? 신흥 중산층. 이제 드디어 양반의 족보들을 사야 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들이 등장하게 되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뚝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민중의식의 성장. 이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민중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조선 후기 사회적 특징이 드러난다. 그 다음 7번 양반춤과 미알춤의 인물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조금 반복되는 부분이 있네요. 말뚝이가 양반의 비리와 몰락한 양반들의 생활상을 어떻게 고발해요? 그런데 그냥 고발한다기보다는 대놓고 비판하기보다는 해학과 풍자로 우스꽝스럽게 놀려가면서 조롱해가면서 재밌게 그렇게 고발하고 있고요. 자,
양반 삼형제의 무엇을 비판한다? 이거 한 번만 더 쓸게요. 어리석음과 무능함. 이 무능함, 허위의식,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미알 과정에서는 주제의식 제대로 못 배운 것만 같은 느낌이 드네요. 미알은 당시 사회와 남성의 횡포로 고통받던 당시의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영감은 어떤 인물? 가부장적인 인물. 즉 남성, 미알에게 부당한 횡포를 가하는 남성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8번 탈춤과 판소리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학습지에 조금 빈칸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선생님이 이전 학습지를 보고 있어가지고, 자, 탈춤은 극갈래에 속하는데 판소리는 서사갈래에 속해요. 왜? 판소리는 서술자가 등장해요. 누가? 이 소리꾼 또는 광대라고도 하죠. 자, 판소리에 창을 하시는 분이 서술자의 역할을 해요. 즉 사건을 이야기로 꾸며주어요. 그런데 탈춤은 어때요? 이걸 대사와 동작으로 보여주는 극양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탈춤에는 서술자의 해설이 개입하지는 않아요. 우리 판소리에 보면은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있어요. 이런 걸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했었죠, 소설에서는. 자, 판소리는 가능한답니다. 그리고 서술, 묘사, 대화 전부 다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사실은 두 작품은 상당히 비슷해요. 서민들의 낙천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해학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언어의 이중성도 드러나요. 중국 고사를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휘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비속어가 등장하기도 하는 언어의 이중성 드러납니다. 자, 탈춤과 판소리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극갈래의 특징, 우리가 1차 시 때 배웠던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 번 더 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학습지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